아유, 장모님. 서영이는 촌티 나서 같이 가면 창피해요. 아. 그냥 집에서 뽀비 똥이나 치우고 집 지키는 게 분수에 딱 맞아요. 아유, 장모님. 서영이는 촌티 나서 같이 가면 창피해요. 비행기 타면 멀미나 할 줄 알지 뭘 알겠어요? 그냥 집에서 뽀삐똥이나 치우고 집 지키는 게 얘 분수에 딱 맞아요. 뭐라고? 농담이에요, 농담. 아무튼 저희 늦었으니까 갈게요. 서영아, 뽀삐 산책 하루에 2번 꼭 시켜라. 얘 스트레스 받으면 털 빠지는 거 알지? 사위와 안사돈은 제 딸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 딸이 저런 대접받으려고 그 고생하며 시집간 게 아닌데 평생을 농사꾼으로 촌로로 위장하며 살았던 제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놈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회장님이 바로 저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자니가 쓰던 그 법인 카드, 그 집, 전부 내 돈일세. 이제 다 토해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날리는 사이다. 친정엄마의 통쾌한 금융치료. 지금부터 놈들의 지옥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한참 떨어진 골목길에 검은색 세단을 세웠습니다. 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어 말렸죠. 트렁크에서 흙이 잔뜩 묻은 장화를 꺼내 신고 일부러 구겨진 몸빼 바지를 축혀 올렸습니다. 양손에는 밭에서 갖다 온 옥수수와 검정 비닐봉지를 주렁주렁 들었고요. 사돈 식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히 시골 할머니로 위장해야 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촌노였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있었죠. 딸 서영이의 신혼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띠리릭. 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거실 안쪽은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사위 이진상과 안사돈 박 여사가 거실 한복판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깔깔대고 있더군요. 어머, 사돈 어른 오셨어요? 안사돈이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죠. 저는 짐짓 반가운 척하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여행 가신다기에 배웅이나 하려고 왔지요. 이거 옥수수 좀 쪄왔는데. 제가 내민 검정 비닐봉지를 보던 사위 이진상이 코를 막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장모님. 흙 냄새 나요. 저 비싼 골프채에 흙 튀면 장모님이 물어주실 거예요? 저리 좀 치우세요.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밭일하다가 급하게 오느라. 저는 굽신거리며 봉투를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 뒤편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누군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딸 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이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사위와 안사돈이 신고 갈 샌들 밑창을 헌 칫솔로 닦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제 목소리에 놀란 서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황급히 일어나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왔어? 연락도 없이. 하지만 안사돈은 서영이의 말을 뚝 자르고 식탁 위에 놓인 붉은 고기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예. 너 샌들 다 닦았으면 저거부터 챙겨라. 우리 뽀삐 밥 줄 시간 지났잖니. 식탁 위에는
마블링이 화려한 최고급 한우 꽃등심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사도는 마치 보물이라도 다루듯 고기팩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뽀삐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2플러스 등급 아니면 설사하는 거 알지? 꼭 살짝만 익혀서 가위로 잘게 잘라줘라. 질기면 애체한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서영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도는 이번엔 냉장고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들 좀 싹 비워라. 쉰내 나는 깍두기랑 시금치 무침 남은 거 있더라. 여행 다녀왔을 때 냄새나면 불쾌하니까 네가 밥 비벼서 다 처리해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아깝게 버리지 말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걔한테는 한우를 먹이고 사람인 며느리한테는 쉰 반찬을 처리하라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물었습니다. 사부인, 우리 서영이도 같이 가는 거 아니었남요? 내가 준 상품권은 4인 가족용인데. 그러자 사위가 골프채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아유, 장모님. 서영이는 촌티 나서 같이 가면 창피해요. 비행기 타면 멀미나 할 줄 알지 뭘 알겠어요? 그냥 집에서 뽀삐똥이나 치우고 집 지키는 게 얘 분수에 딱 맞아요. 뭐라고? 농담이에요, 농담. 아무튼 저희 늦었으니까 갈게요. 서영아, 뽀삐 산책 하루에 2번 꼭 시켜라. 얘 스트레스 받으면 털 빠지는 거 알지? 사위와 안사도는 제 딸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녀오세요. 서영이는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서영이의 어깨를 와락 잡아 돌렸습니다. 서영아, 너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시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야? 서영이는 제 눈을 피하며 황급히 식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쉰내 나는 반찬통을 등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나 원래 푹 익은 김치 좋아하잖아. 이거 버리기 아까워서 그래. 비켜봐. 저는 서영이를 밀치고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사위가 제 돈으로 사 모은 수십만 원짜리 양주 컬렉션과 백화점 라벨이 붙은 한우 세트가 빈틈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기 저렇게 좋은 고기가 많은데 내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저걸 처먹고 너는 쉰 깍두기를 먹어? 제 고함에 서영이가 움찔했습니다. 그때 거실 구석에 있던 강아지 뽀삐가 밥그릇을 긁으며 낑낑거렸습니다. 서영이는 습관처럼 프라이팬을 꺼내 한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 뽀삐 밥 주고 나도 먹으면 돼. 서영이는 잘 구워진 한우를 호흡으로 식힌 뒤 뽀삐의 밥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뽀삐가 허겁지겁 고기를 먹는 동안 서영이는 식탁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양푼에 찬밥과 시어 빠진 깍두기 국물을 부어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걔는 한우를 먹고 내 딸은 걔 밥 주는 하녀가 되어 음식 쓰레기나 다름없는 밥을 먹고 있는 광경.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위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가면을 쓴 채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었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숟가락 내려놔. 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엄마, 당장 내려놓으라고. 저는 서영이의 손에서 양푼을 빼앗아 싱크대에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붉은 밥알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놀란 뽀삐가 지저대고 서영이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섭게.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품속 깊은 곳에서 이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 실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노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실장, 지금 당장 시작해. 알겠습니다. 어느 수위까지 진행할까요? 블라인드 펀드로 들어간 투자금 전액 회수에 놈들의 숨통 줄인 담보물부터 체크하고 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위분 법인 카드는 어떻게 할까요? 싹 다 막아버려. 10원 한 장도 못 쓰게.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대가가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전화를 끄는 저는 세면대에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이성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자 서영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벽에 걸려있던 가와만사성 액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안 사돈이 가온이라며 끔찍이 아끼던 것이었죠. 저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액자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유리 조각이 비산하며 액자가 박살이 났습니다. 엄마. 서영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박살난 액자를 밟고 서서 떨고 있는 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골 할머니 김복수는 없었습니다. 서영아, 일어나라.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잘 봐라. 이제부터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저는 굳게 담은 입술로 현관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곧 강 실장이 들이닥칠 시간이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박살난 액자 파편이 흩어진 거실의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영이가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엄마, 누구야? 설마 다시 온 거야? 아니, 내 인생을 바꿔줄 사람이다. 문 열어드려라. 서영이가 주춤거리며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 실장이 칠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몸빼 바지를 입은 저와는 딴판이었죠. 강 실장은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서류 전부 챙겨왔습니다. 서영이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장님? 엄마가 무슨 회장님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를 빼앉았습니다. 강 실장이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척척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따님, 이거 한번 보시죠. 강 실장이 내민 건 사위 이진상의 사업 투자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회사 투자 계약서잖아요. 엔젤 투자 조합이라고. 그 조합의 실소유주가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남편분 회사의 지분 90%는 어머님 돈이라는 뜻이죠. 네, 그게 무슨... 서영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등기 권리증 하나를 더 밀어주었습니다. 이 아파트도 봐라. 내 남편 명의인 줄 알았지? 내 회사 명의로 된 사택이다. 내가 너 편하게 살라고 무상으로 빌려준 거야. 서영이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엄마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줄 알았는데 왜 말 안 했어? 네가 돈 보고 결혼했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랬다. 사위놈 성실해 보이길래 믿고 맡겼더니 내 딸을 식모 취급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저는 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 실장, 그거 보여드려. 네. 따님, 놀라지 말고 보세요. 강 실장이 태블릿 PC를 켜서 엑셀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위가 접대비 명목으로 쓴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강남 룸살롱 300만 원, 호텔 스위트룸 150만 원, 명품 1,500만 원. 전부 서영 씨 몰래 쓴 내역입니다. 이 개새끼가. 서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저는 서영이의 손을 잡고 CCTV 영상 하나를 더 틀어주었습니다. 평소 안 사돈이 서영이 없을 때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아유, 우리 며느리. 걔는 멍청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친정 볼 거 없다고 기죽어서는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거지 뭐. 식모가 따로 필요 없다니까. 호호. 영상을 보던 서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모, 내가 식모였어? 서영이는 주방으로 달려가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옷방으로 들어가 사위가 아끼던 명품 넥타이들을 꺼내오더니 미친 듯이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싹둑, 싹둑.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잘려나간 넥타이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 지금 바로 시작해. 네. 법인 카드부터 맡겠습니다. 강 실장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본사 자금팀입니다. 이진상 대표 명의 법인 카드 전량, 도난 분실 신고 접수하세요. 네, 지금 당장이요. 그리고 사택관리팀 연결해서 퇴거 명령서 준비시키고요. 사유는 임직원 품위 유지 위반 및 횡령 의혹입니다. 통화가 끝나는 걸 보며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행사 VIP 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 센터장. 나 김복순이야. 아까 내 카드로 결제한 괌 비행기 표 있지? 그거 돌아오는 편 좌석 좀 바꿔야겠어. 아, 네 회장님. 1등석 말씀이시죠? 더 좋은 자리로. 아니, 이코노미석으로 바꿔. 그것도 화장실 바로 옆 등받이 안 젖혀지는 제일 불편한 자리로. 4명이 닭장처럼 끼어오게 만들어. 네. 아,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제 휴대폰이 웅웅거렸습니다. 카드사 알림 문자였습니다. 해외 승인 거절. 이상님 520만 원 한도 초과 및 거래 정지. 사위놈이 면세점에서 시계를 사려다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서영이에게 그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맞지? 이제 시작이다. 서영이는 가위를 내려놓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도끼가 서려 있더군요. 엄마, 나 이제 안 참아. 엄마 딸답게 살 거야. 그래, 그래야지. 이제 샴페인이나 한잔하면서 기다리자꾸나. 괌에서 난리 났다는 전화가 올 때가 됐으니까.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전화기를 노려보았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괌 공항에 도착한 사위와 안사도는 들뜬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와이안 셔츠가 땀에 젖어 눅눅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최고급 호텔에서 누릴 호사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아이고, 덥다 더워. 진상아, 빨리 렌트카 픽업해서 호텔 가자. 엄마 목 말라 죽겠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예약해둔 오픈카 타고 해안도로 달리면 더위 싹 가실 거예요. 사위는 콧노래를 부르며 렌트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카운터 쪽에서 사위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카드가 정지됐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긁어봐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거절됐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사위는 얼굴이 벌개져서 지갑에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내밀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안사돈이 부채질을 멈추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왜 그러니? 차 안 나와? 아, 그게 전산 오류인가 봐요. 일단 택시 타고 호텔부터 가시죠. 사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안사돈을 택시 승강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사위는 연신 휴대폰으로 카드사 앱을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거래 정지라는 붉은 글씨만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했지만 그들의 상황은 지옥불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 신용카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다시 해봐. 호텔 매니저가 난색을 보이며 예약 취소를 통보하자 벨보이들이 그들의 짐 가방을 로비 바닥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이봐요. 사람 무시해? 내가 여기 VIP 회원 장모님 사위라고. 사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안사돈은 기가 막히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예, 너 장모한테 전화해봐라. 노인네가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사단이 나니? 아, 진짜 쪽팔리게. 사위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평소 강 실장을 통해 연결되던 투자자 직통 번호인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회장님 비서실이죠? 저 이진상 대표입니다. 지금 괌인데 전산 오류가 나서 카드가 다 막혔어요. 빨리 해결 좀 해달라고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피커폰으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서영이가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더군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변조 따위 없는 제 본래 목소리로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여보게 사위. 나일세.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왜 거기서 전화를 받으세요? 왜긴. 자니가 찾던 그 회장님이 바로 나니까 그렇지.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자니가 펑펑 쓰던 그 법인 카드, 그 차, 지금 자니가 서 있는 그 호텔 예약까지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세.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거짓말. 장모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내 딸을 식모 취급해? 자네 계약 위반이야. 투자금 전액 회수 조치 들어갔으니 그리 알게. 뚜마이너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괌 호텔 로비에 있던 사위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진상아, 뭐래? 해결해준대? 안사돈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지만 사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밀고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젊은 여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사위가 괌에서 몰래 만나기로 했던 내연녀였습니다. 오빠, 왜 이제 왔어? 내가 한참 기다렸잖아. 내연녀는 사위에게 달려와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표정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죠. 뭐야, 왜 그래? 약속한 에르메스 백은? 샀어? 바닥에 앉아있던 안사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넌 누구니? 우리 진상이 아는 여자니? 아, 할머니는 누구세요? 오빠, 이 아줌마 누구야?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얘 엄마다.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오빠라고 했니? 안사돈이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자 내연녀는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위의 얼굴에 촥 뿌려버렸습니다. 아! 사위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얼음이 셔츠 안으로 들어가고 커피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유부남인 거 속이고 만난 것도 모자라 뭐. 엄마까지 달고 와. 재수없어 진짜. 내연녀는 사위의 정강이를 걷어차고는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안사돈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네가 바람을 피워. 그것도 저런 싸가지 없는 년이랑. 안사돈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척했지만 로비에 있던 외국인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한 한국인 남자가 스마트폰 짐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괌 특급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리얼 막장 드라마. 한국 망신 다 시키는 이 진상 가족. 제가 실시간으로 중계해 드립니다. 현지 교민 유튜버였습니다. 사위는 카메라를 보자마자 기겁하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채팅창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와 대박 키읔키읔 저 남자 영 프랜차이즈 대표 아님? 불륜 걸려서 커피 샤워 키읔키읔키읔 쌤통이다. 옆에 할머니 연기 대상감이네 키읔키읔키읔. 결국 호텔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짐짝처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밖은 30도가 넘는 찜통더위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은 캐리어를 깔고 앉아 멍하니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사위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안사돈이 사위의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이 썩을 놈아, 밥이 넘어가니? 당장 해결 못해? 사위는 울먹이며 손목에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풀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야겠어요. 그 시각 저는 한국의 시원한 거실에서 서영이와 함께 대형 TV로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화면 속 땀범벅이 된 남편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꼴 좋네. 엄마, 나 배고파.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서영이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갈비찜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서영이를 데리고 청담동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서영이는 거울 앞에 앉아 멍하니 자신의 긴 생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고객님? 미용사가 묻자 서영이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잘라주세요. 아주 짧게요. 네. 기르신 게 아까우실 텐데. 상한 건 잘라내야죠. 더 이상 미련 없으니까 시원하게 잘라주세요. 사각사각 가위질 소리와 함께 서영이의 긴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난 서영이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맞춰둔 정장으로 갈아입고 사위의 회사, 아니, 제 돈으로 세운 그 회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저는 상석에 앉아 강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행해. 강 실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시간부로 이진상 대표이사의 해임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관리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강 실장이 서영이를 가리키자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영이는 떨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계팀장이 두툼한 장부 하나를 서영이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사님,
전임 대표가 작성한 이중장부 원본입니다. 회사 공금을 빼돌려 해외 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내역입니다. 서영이는 장부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전부 남편의 범죄 증거였습니다. 서영이는 품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횡령 고발장 위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세요. 하나도 봐주지 말고요. 서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광공항. 사위와 안사돈은 거짓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에서는 쉰내가 났고 머리는 떡이 져 있었습니다. 사위는 항공사 카운터 직원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비행기 표 좀 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전산망을 확인하더니 표 2장을 건넸습니다. 누군가가 대기 예약으로 표를 구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좌석이 뭐 비즈니스석이야? 안사돈이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반석 중에서도 맨 뒷좌석입니다. 화장실 바로 옆이고요. 의자가 뒤로 젖혀지지 않는 자리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감히 내 몸을 그런 닭장 같은 곳에 구겨 넣으라고? 안사돈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사위는 황급히 표를 낚아챘습니다. 엄마,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일단 한국 가서 장모부터 잡아야죠. 비행기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좁디 좁은 좌석에 끼어 앉은 안사돈은 연신 허리를 두드리며 끙끙 앓았습니다. 바로 옆 화장실 문이 열릴 때마다 찌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 팔자가 이게 뭐냐? 안사돈이 지나가는 승무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나 배고파 죽겠는데 라면 하나만 공짜로 주면 안 돼?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손님, 죄송하지만 기내식은 유료 결제만 가능합니다. 야박하게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 승무원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지나가자 주변 승객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사위는 창피함에 고개를 푹 숙이고 쥐 죽은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비가 없던 그들은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탔고 정류장에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땀범벅이 되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세요. 사위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김씨, 나야 나. 입주민 대표 이진상. 아, 이 대표님? 몰라봤습니다. 꼴이 왜 그러십니까? 경비원이 코를 막으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사위와 안사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죠. 집에 가서 씻기만 해봐라. 장모 이 여편네 머리채부터 다 뽑아놓을 테니까. 안사돈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딩동.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사위는 익숙하게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딕띠딕.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뭐야? 손이 떨려서 그런가? 사위가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딕띠딕. B-B-B-. 도어락 화면에 붉은색으로 잠긴 표시가 떴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어? 이 여편니가 진짜. 사위는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문 열어요. 서영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안사돈도 합세에 발로 문을 걷어찼습니다. 야, 남의 집 문을 잠그고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문 못 열어?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자 앞집 문이 열리고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행패를 찍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빚쟁이한테 쫓겨났나 봐. 어머, 냄새나는 것 좀 봐. 수군거리는 소리에 사위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뭘 봐? 다들 안 들어가요? 사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한번 현관문을 발로 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현관 안쪽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말끔하게 차려입은 저와 단발머리의 서영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사위와 안사도는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왔냐? 거짓골로 잘도 찾아왔구나. 현관문이 열리고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안사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한 안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여편니가 미쳤나? 남의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뭐하는 짓이야? 당장 안 비켜? 안사돈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옆에 버티고 서 있던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안사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뭐야? 이건 또 무슨 깡패 새끼들이야? 비켜. 안 비켜? 안사돈이 악을 쓰며 경호원의 가슴을 밀쳤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이 오른 안사돈은 타깃을 받고 제 옆에 서 있는 서영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야, 너 시어머니가 왔는데 멀뚱히 보고만 있어? 네가 내 엄마 시켜서 문 잠갔니? 아주 가정교육을 발로 배웠구나. 안사돈이 손을 뻗어 서영이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서영이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치워. 제 짧은 명령 한마디에 경호원 한 명이 안사돈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밀어버리자 안사돈은 중심을 잃고 복도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이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팬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안사돈이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사위 이진상은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제 뒤에 서 있는 경호원들과 서영이의 달라진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붉은색 딱지가 붙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안사돈과 사위의 발치에 종이들을 흩뿌렸습니다. 짖지 말고 글이나 읽어라. 사위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택 퇴거 명령서 그리고 부동산 인도 집행장. 사위의 눈동자가 서류 하단에 적힌 소유주 이름을 훑어내려갔습니다. 소유주 김복순. 복순? 장모님 이름이잖아요. 사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복도, 네가 깔고 앉았던 그 소파, 네가 떵떵거리고 살던 이 아파트, 전부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다. 알겠냐? 말도 안 돼. 그럼 진짜 장모님이 회장님이라고요? 이제야 말이 통하네. 너는 내 회사 사규를 위반했어. 횡령에, 불륜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까지. 그래서 사택 제공 계약을 해지한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제 호통에 사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더니 바닥을 기어 서영이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여보, 서영아,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이 오해하신 거야. 나 횡령 같은 거 안 했어. 괌에서 만난 여자는 그냥 아는 동생이야. 진짜야. 조금 전까지 문을 부술 듯 걷어차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사위는 비굴하게 서영이의 다리에 매달려
콧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서영아, 우리 좋았잖아. 응? 내가 앞으로 잘할게. 뽀삐 산책도 내가 다 시킬게. 제발 장모님 좀 말려줘. 서영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사위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벌레를 털어내듯 발을 거칠게 빼냈습니다. 이거나. 더러워. 서영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사위가 멈칫했습니다. 서영이는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사위의 가슴팍에 3개 꽂아주었습니다. 받아. 이혼 소장이야.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재산 분할 신청도 다 들어갔어. 당신이 4명의 도용해서 받은 대출, 그것도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열린 현관문 틈으로 강아지 뽀삐가 꼬리를 흔들며 튀어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혼자 갇혀 있었던 뽀삐는 주인이 돌아온 게 마냥 반가운지 낑낑거리며 사위에게 달려가 꼬리를 쳤습니다. 멍. 하지만 궁지에 몰려 이성을 잃은 사위의 눈에는 그 반가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화풀이하듯 달려오는 뽀삐의 배를 구두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저리 안 가? 이 재수없는 똥개 새끼가. 깨갱. 뽀삐가 비명과 함께 복도 벽에 부딪혀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영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짱 마이너스. 서영이의 손바닥이 사위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복도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사위는 고개가 돌아간 채 얼이 빠져 멍하니 서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말 못하는 짐승한테 화풀이를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서영이는 쓰러진 뽀삐를 안아 올렸습니다. 뽀삐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도 서영이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영이는 뽀삐를 소중하게 감싸 안으며 사위를 노려보았습니다. 잘 들어. 뽀삐는 내가 키워. 너 같은 인간 말종한테는 털끝 하나도 못 줘. 바닥에서 통곡하던 안사돈이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남편 뺨을 때려? 그리고 그 개가 얼마짜린 줄 알아? 내놔. 그거 팔면 밥값은 나와. 닥치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현관 안쪽에 쌓아둔 짐들을 가리켰습니다. 너희가 가져갈 건 저것들 뿐이다. 다 가지고 꺼져. 경호원들이 현관에 미리 내놓았던 사위의 골프채 가방과 안사돈의 명품 핸드백들을 복도 바닥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우르르 쾅쾅. 골프채가 쏟아지고 가방이 뒹굴었습니다. 안 돼. 내 샤넬. 내 루이비통. 안사돈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가방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끌어내. 제 명령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이 사위와 안사돈의 양팔을 짐승 다루듯 낚아챘습니다. 이거 안 나? 나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야. 나. 사위가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질질 끌려가 엘리베이터에 태워졌고 아파트 1층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은 손가락질을 했고 어르신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니, 저 집 사람들 쫓겨나나 봐. 꼴 좀 봐. 냄새가 진동을 하네. 바닥에 주저앉은 사위는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장모, 아니 김복순,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장모가 조폭 써서 내 회사 뺏고 내쫓았다고 언론에 다 터뜨릴 거야. 당신들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라고. 사위가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구 계단 위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내 무덤 네가 파는 꼴이 될 테니 아주 깊게 파서 묻어주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가자, 서영아.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 바깥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서영이는 품에 안고 있던 뽀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서영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속이 너무 시원해. 근데 가슴이 너무 아파.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안다. 썩은 살 도려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 그래도 이제 다 끝났어. 너는 이제 자유야. 뽀삐가 서영이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딸은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악몽에서 깨어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기 위해 어떤 끔찍한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해 보였지만 실상은 더 큰 해일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이와 저는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뽀삐가 서영이 무릎에 턱을 괴고 졸고 있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이거 오빠 아니야? 서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유튜브 메인 화면에 뜬 영상의 제목은 자극적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단독 공개 악덕 사채업자 장모가 조폭을 동원해 사위 회사를 강탈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에 앉은 사위 이진상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놈이 중환자 흉내를 내고 있더군요. 사위는 카메라를 보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억울합니다. 장모 김복순 씨는 명동의 큰손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입니다. 돈으로 저를 협박하고 급기야 건장한 깡패들을 동원해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보신 괌 호텔 영상, 그거 다 조작입니다. 장모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가 뭔가 하는 딥페이크로 제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뭐, 딥페이크? 서영이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안사돈도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회사 정문 앞에서 임신한 며느리 감금, 강제 이혼 강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불쌍한 며느리 뱃속에 애가 들었는데 장모가 못 나오게 가둬놨어요. 내 손주 좀 살려주세요. 댓글창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와, 딥페이크였다고? 소름 돋네. 돈 많은 장모가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 일도 아니구나. 저 회사 불매 운동합시다. 사위 불쌍해서 어떡해. 사람들은 놈들의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강 실장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회장님,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마비됐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도 해명 안 하면 계약 끊겠다고 난리입니다. 내버려둬. 짙게 놔두라고. 저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서영이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임신 사실을 시어머니가 언론 플레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내 임신을 어떻게 알았지? 나 아직 병원도 안 갔는데.
저 독사 같은 여편니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신경 쓰지 마라. 다 거짓말이니까. 다음 날 아침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가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간 우리는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이진상 대표 주장대로 감금당하신 겁니까? 재산을 노리고 기획 이혼을 하신 건가요?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얼마 쓰셨습니까?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서영이의 차를 가로막고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서영이는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요. 비키세요. 제발 비키라고요. 서영이가 인파를 뚫고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안사돈이 어디선가 튀어나와 서영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예, 너 여기 있었구나. 엄마랑 집에 가자. 내 친정엄마가 시키드나? 이혼하라고? 이거 놓으세요. 징그러우니까. 서영이가 안사돈을 뿌리치려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아! 서영이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배를 움켜쥐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얀 바지 아래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제가 달려가 딸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서영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 비켜. 다 비키란 말이야. 내 딸 죽으면 너희들 다 가만 안 둬. 제가 짐승처럼 울부짖자 기자들도 당황했는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서영이는 한참 뒤에야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임신 7주 차입니다.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 징후가 보입니다. 다행히 아기 심장 소리는 들리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더 쇼크를 받으면 장담 못합니다. 임신 7주. 저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쓴 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에 눈이 멀어 딸의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몰아붙였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병실 밖 복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내를 보게 해주세요. 장모가 아내를 못 만나게 막고 있다고요. 사위 이진상이었습니다. 놈은 휠체어를 타고 기자들을 대동해 병원 로비까지 쳐들어와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내가 왔어. 제발 얼굴 좀 보여줘.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서자 그는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갑질이 아니면 뭡니까? 남편이 아내 병문안도 못 가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병실 안의 TV 뉴스에서도 그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재벌 장모의 빗나간 모정, 사위는 눈물의 호소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그들의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서영아, 정신이 드니? 엄마 여기 있어. 서영이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의 눈동자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가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 말해봐. 뭐 필요한 거 있니? 절대 지지 마. 저 사람들 용서하면 안 돼. 우리 아기 지켜야 해. 딸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엄마가 저놈들 껍데기를 아주 싹 벗겨놓을 테니. 저는 병실 밖으로 나가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실장,
네, 회장님. 병원 앞 상황이 심각합니다. 해명 보도 자료라도 낼까요? 아니, 글로 하는 해명 따위 필요 없어. 내일 당장 병원 대강당 빌려 기자회견 하시게요? 하지만 지금 여론이 그러니까 하는 거야. 놈들이 딥페이크라고 우겼지? 좋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편집 없는 색날 것으로 보여주자고. 원본 파일 준비할까요? 그래. 괌 호텔 CCTV 원본, 사위놈이 내연녀랑 통화한 녹취록, 그리고 우리 집 CCTV까지 싹 다 가져와. 모자이크 하나도 하지 말고. 저는 전화를 끊고 복도 창문 너머로 병원 로비에서 쇼를 하고 있는 사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웃어라, 이진상. 그게 내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내일이면 그 가증스러운 가면이 전 국민 앞에서 벗겨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죠. 단상 위에는 진실규명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눈을 찔렀습니다. 기자석 맨 뒷줄에는 휠체어를 탄 사위와 그 옆에 선 안사돈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굴복하고 사과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겠죠. 김복순 회장님, 사위분 주장이 사실입니까?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이크를 잡고 강당을 한번 둘러본 뒤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진실이 낫겠죠. 보십시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탁! 강당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투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서영이의 신혼집 홈 CCTV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박힌 화면 속에서 안사돈은 식탁에 앉아 한우를 굽고 있는 서영이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는 입이 없니? 뽀삐 고기 타잖아. 빨리 뒤집어. 어머니, 저도 아직 밥 못 먹었어요. 네가 밥 먹을 자격이 있어? 냉장고에 쉰 깍두기나 꺼내 먹어. 그거 버리면 돈 아까우니까. 안사돈이 서영이 쪽으로 반찬통을 휙 던지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서영이가 눈물을 훔치며 쉰 깍두기에 밥을 비비는 모습, 그리고 뽀삐에게는 정성스레 구운 한우를 먹이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팔자가 상팔자네. 며느리보다 낫다 얘. 호호. 안사돈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석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진짜 쓰레기네.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안사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사위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진상아, 저거 뭐야? 제니가 저걸 언제 찍었어? 하지만 놀라기엔 일렀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괌 호텔 로비 CCTV 원본이었습니다. 사위가 주장했던 딥페이크 영상과는 차원이 다른 고화질 화면이었습니다. 사위가 내연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하는 장면, 내연녀가 사위에게 커피를 끼얹는 장면, 그리고 사위가 롤렉스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며 흥정하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것도 조작이야. 다 가짜라고. 사위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깁스를 하고 있던 놈이 두 발로 멀쩡하게 선 것입니다.
일어났다. 다리 멀쩡하네. 저것도 쇼였어?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카메라를 사위 쪽으로 돌렸습니다. 사위는 아차 싶은 듯 다시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다시 버튼을 누르자 이번에는 검은 화면에 음성 파형만 나타났습니다. 사위와 내연녀의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자기야, 장모 돈 언제까지 빼돌릴 거야? 안 걸려? 걱정 마. 노인네가 뭘 알겠어? 어차피 그 돈 다 나중에 서영이 거될 텐데 내가 미리 좀 쓰는 게 어때서? 한 10억 정도 빼돌려 놨으니까 우리 나중에 그걸로 이민 가자. 진짜? 자기 최고다. 사위의 육성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백한 횡령 자백이자 범죄 모의였습니다. 이진상 씨, 저 목소리도 딥페이크입니까? 제가 마이크에 대고 묻자 사위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의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타자기 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1위 이진상 횡령 자백, 2위 국민 사기극, 3위 딥페이크 거짓말. 체포해. 제 신호와 함께 강당 뒷문이 열리고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진상 씨,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사위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나 함정이야. 장모가 판 함정이라고. 사위가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은 그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안사돈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나는 몰라. 우리 아들이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죄 없어. 안사돈이 도망치려 했지만 분노한 시민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나빠요. 며느리 밥그릇 뺏고 좋았어요? 임신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요? 시민들이 던진 물병과 쓰레기가 안사돈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안사돈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늙은이 죽네. 그때 강당 옆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서영이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서영이는 경찰에게 끌려가는 사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형사들이 멈춰섰습니다. 사위는 서영이를 보자마자 비굴한 표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서영아,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기 생각해서 한 번만 봐줘. 서영이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서영이는 종이를 구겨서 사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내 아기, 넌 그 이름 입에 올릴 자격 없어. 여보,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아이 아빠는 죽었으니까. 서영이의 차가운 일갈에 사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사들이 다시 사위를 끌고 나갔고 강당 안에는 카메라 셔터 소리만 남았습니다. 기자들이 서영이에게 몰려들었지만 강 실장과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서영이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가자, 서영아. 다 끝났다. 응, 엄마.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뒤로하고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로비의 TV에서는 국민 사기극의 전말, 악마는 가족이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더러운 오물들을 씻겨내려는 듯 세찬 비가 아스팔트를 적셨습니다. 저는 서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비가 그치고 해가 뜰 차례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위, 아니 이진상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거기에 무고죄까지 더해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죠. 그는 감옥에서 서영이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뽀삐는 잘 있지? 보고 싶다. 내용은 뻔했습니다. 서영이는 그 편지들을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함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감옥 면회실 창구 너머로 저를 보며 장모님, 제발 합의 좀. 이라며 울부짖던 그 찌질한 얼굴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안사돈의 처지는 더 비참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데다 아들의 빚까지 떠안게 되어 남은 전세 보증금마저 압류당했으니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달동네 쪽방촌으로 밀려나 생선 대가리를 다듬는 부업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할망구 좀 씻고 다녀. 시장 상인들에게 구박받으며 쭈그리고 앉아 생선을 다듬는 그녀의 모습.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결말이었습니다. 서영이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이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서영이는 가장 먼저 개명 신청을 했습니다. 처녀 시절의 이름과 성을 되찾고 전 남편의 흔적을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버린 것이죠. 그리고 서영이는 자신의 이름을 딴 서영 유기농 브런치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영 카페입니다. 카페 문을 열자 밝은 햇살과 함께 향긋한 커피 향이 반겨주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서영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기가 흐르는 하얀 털을 뽐내는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멍, 뽀삐였습니다. 한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발길질을 당했던 그 뽀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뽀삐는 카페 손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마스코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이름이 뭐예요? 뽀삐예요. 우리 카페 점장님이죠. 서영이가 웃으며 손님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믿음직한 강 실장을 전문 경영인으로 세우고 저는 이제 진짜 은퇴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악몽 같았던 그 아파트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버렸고 우리는 뽀삐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외의 마당 넓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짐 다 쌌어? 늦겠다. 서영이의 재촉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인천공항 출국장. 우리는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겨나듯 떠나는 여행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는 퍼스트 클래스 티켓 2장이 들려 있었고 우리의 목적지는 서영이가 대학 시절부터 그토록 가보고 싶어 했던 스위스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자, 엄마. 서영이가 제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대 심사대를 통과해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 승무원이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두 분 즐거운 여행 되세요. 크리스털 잔에 담긴 황금빛 샴페인이 기포를 터뜨리며 반짝였습니다. 짠! 경쾌한 소리와 함께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지옥에서 탈출했어. 진짜 고마워. 서영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버텨줘서 고마운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란다. 마음껏 행복해지렴. 서영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 복덩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복덩이도 할머니랑 여행 가서 신난대. 그래, 그래. 우리 복덩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앞으로 우리 모녀가, 아니, 우리 세 식구가 걸어갈 길처럼 말이죠.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세상은 장난감처럼 작아졌고 지난날의 억울함과 분노도 저 아래 땅에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눈부신 햇살과 따뜻한 바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엄마와 딸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뽀삐가 함께 만들어갈 인생 이막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아름다울 테니까요.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네요. 금쪽 같은 내 딸 서영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평생 쓰고 있던 순박한 촌로의 가면을 벗어던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딸의 얼굴에 다시 피어난 환한 웃음꽃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는 스위스의 맑은 하늘 아래서 뱃속의 복덩이 그리고 새 식구가 된 뽀삐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던 그들은 결국 그 돈 때문에 파멸했고 우리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하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저와 같을 겁니다.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매서운 회초리가 약이지요. 혹시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행복해야 마땅한 존재니까요. 저희 모녀의 통쾌한 복수극이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저희의 인생 이막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평화와 웃음만 가득하기를 기도할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